네, 오늘은 중추신경계 두 번째 시간 척수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척수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신경계에 이미 시작을 하기는 했지만 잠깐 간단하게 구분을 해보자면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 거냐면 중추신경계에서 뇌와 척수까지 한 거고요. 척수를 오늘 할 차례죠. 뇌까지 했죠. 말초신경계에 대해서는 보통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도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체성과 자율로도 구분을 하고요. 이 파트에 대해서 오늘 살짝 맞대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의 목표는 척수와 말초신경계 시작 여기까지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뇌 파트 52쪽에 대해서 학습지 52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라고 했거든요. 채워보시라고 하고 저랑 맞춰봅시다 그랬잖아요. 그거 한번 같이 맞춰볼게요.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거든요. 자, 뇌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뇌, 그 다음에 척수 써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중추신경계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쵸? 뇌하고 척수는요, 연합뉴런이 잔뜩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감각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온 감각을 수용해서 거기에 적절한 판단을 내려서 명령을 내려주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써주시면 좋겠어요. 얼굴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기 뇌신경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쓰는 거는 여러분의 교과서 82페이지에 다 있어요. 보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척수에서부터 뻗어나온 척수신경 있죠. 얘네들을 합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말초신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분하는 패턴 생각해 주세요. 제가 지금 뒤에 쪽지가 썼던 중추신경, 말초신경 요 나누는 개념들을 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뇌와 척수, 말초신경에는 뇌신경과 척수신경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말만 써놓은 느낌이네요, 여기는. 자, 그리고 밑에 뇌 파트에서 여러분 이제 교과를 보면서 천천히 채우시면 다 하실 수 있거든요. 하시면 일단 얘는 대뇌지요. 제일 큰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뇌랑 바로 밑에 있는 세 개의 세트를 간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뇌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쪼만한 시상, 지난 시간에 기능 얘기했어요. 시상 밑에 있으니까 시상하부, 그 앞에 호르몬 분비기관, 뇌하수체, 그 밑에는 요거 세트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위에는 중간뇌, 중간뇌 밑에 약간 폴록하게 솟아오른 데를 뇌교, 뇌교 밑으로 척수랑 연결되는 데를 연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 세 개를 합해서 뇌줄기, 뇌줄기가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명유지에. 뒤에 작은 아이를 소뇌. 이름은 소뇌지만 뇌 중에서 두 번째로 커요. 그리고 쭉 이어지는 척수. 이게 여러분 등뼈까지 쭉 이어지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은 있는데 감자탕 안쪽에 있는 이 약간 말캉말캉한 그게 돼지의 척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자탕이 감자탕 보통 돼지 등뼈를 끓인 거잖아요. 등뼈 안에 있는 것이 척수이고요. 척수는 신경다발, 그리고 등뼈는 뼈, 골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지금 등 뒤로 이렇게 만지셔서 만져지는 그 뼈 안쪽에 척수, 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일종인 척수가 들어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뇌를 갖다 잘라서 생각을 해본다면 겉부분에 진한 부분, 겉질, 여기는 진한 신경스포츠가 많다 그랬어요. 회백질. 그래서 회색이에요. 뿌예요. 안쪽은 좀 하얘요. 속질은 그래서 백색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축삭돌기가 많다 그랬죠. 여기까지 다 채우셨죠? 잘 채우셨을 거라 믿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밑에 있는 걸 이제 위치별로 한번 이름을 붙여볼게요. 앞쪽에 있어서 얘는 전두엽이라고 말해요. 머리 두 자에 앞전자예요. 앞에 머리, 앞머리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마 쪽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수리 쪽은 정수리이기 때문에 두 정력 여기를 놓습니다. 완벽히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누가 얘기를 하면 아 그런구나 하시면 돼요. 그럼 뒤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후두엽입니다. 전두엽, 후두엽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운데를 두 정력, 정수리, 머리에 가장 정상이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좌뇌, 우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옆에서 봤을 때는 뇌의 이름 하나가 더 늘어나요. 일단 전두엽 한 번 더 복습. 전두엽에서 말하기나 운동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여러분 언어가 기능이 발달한 친구들은 전두엽이 많이 발달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 꼭대기 뭐예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두정엽 감각이 있는 친구들. 이렇게 딱딱 분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뒤쪽 후두엽 머리의 뒤쪽 후두엽 양쪽 옆면이 생기잖아요. 그 옆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옆이니까 측자, 측면 쓰잖아요. 측두엽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한자어로 알면 좀 편하겠죠. 측, 전후, 측, 두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 밑에 있는 이 괄호들은요. 제가 지난 시간 영상에서 다 읊어드렸거든요. 여러분들 52쪽에 이 빈칸 밑줄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좌우 두 개의 단고, 표면에 주름이 많다. 이 부분은 제가 다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보고 맞추시면 되고요. 어렵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척수를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오늘 척수까지 하고 말초신경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자, 척수는요, 뇌하고 반대입니다. 뭐가 반대냐면, 겉부분이 백질이고요, 속부분이 회백질이에요. 대뇌랑 정반대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안쪽에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다는 뜻이에요. 뇌하고 정반대로. 뇌는 겉질이 회색이었고, 척수는 안쪽이 회색이다. 즉, 뇌에 신경세포체가 몰려있는 부분은 바깥쪽이고, 척수에서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부분은 안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척수가 뭐냐? 아까 전에 우리 이야기했다시피 등뼈 안쪽에 있는 아이라고 했어요. 그림 한번 확대시켜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겉에가 백색이고 속질이 회백질이다라는 거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몸하고 신호가 연결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뇌에서부터 온 신호들이 몸으로 갈 적에 척수를 거쳐가기도 하고요. 아니면 몸에서부터 온 신호들이 뇌로 갈 적에 척수를 거쳐가기도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뭐를 좀 봐주시냐면요. 피부 수용기로부터 오는 파란색 선을 한번 봐주세요. 제가 띄워놓은 그림에서 파란색 선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극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피부 수용기를 통해서 파란색 선 갑니다. 감각신경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 앞쪽이 여러분 그 아래쪽이 앞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뼈의 뒤쪽으로 감각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후근이라고 부릅니다. 후근은 감각신경이 들어가는 감각신경 다발을 의미해요. 이렇게 뒤로 신호가 들어가고요. 물론 척수도 뇌의 일종, 중추신경계의 일종이기 때문에 안에도 역시 연합뉴런이 존재를 해요. 여기 연합뉴런 보이시죠? 제가 다른 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요게 연합뉴런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판단을 내려서 운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뇌로 가지 않겠죠. 뇌로 올라가지 않고 신호가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빠르게 판단을 해서 신호를 밖으로 쭉 내보내는 경우 이렇게 운동을 시키게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여러분이 압정을 밟았을 때 아 따갑다 발을 떼야겠네 이런 판단을 하지 않잖아요. 아 따가워 하면 동시에 바를 거죠. 혹은 뜨거운 물체에 손이 닿았을 때 아 뜨거워 하면서 그대로 놔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뇌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척수가 바로 여기 지금 제가 그렸던 이 빨간색 이쪽 신경세포 연합뉴런에서 곧바로 판단을 내리고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 이런 걸 반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한 이 케이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감각으로부터 해서 곧바로 운동기까지 쭉 나가는 거 이거를 갖다가 척수 반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척수 반사의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방금 얘기한 뜨거운 거 뭐 이런 거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배뇨, 그리고 무릎 반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배변 반사, 이렇게 변의를 느낄 때 화장실 응가하고 싶어요 라고 할 적에 대뇌까지 판단이 가지 않아요. 곧바로 그 반사가 오면서 대뇌에게는 뭘 전해주냐면 요 의와 변의만 전해주죠. 그래서 마렵다, 화장실 가야겠어, 그러면서 바로 신호가 오잖아요. 그쵸? 이건 여러분이 판단해서 괄약근으로 신호를 내보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변이 가득 찼네, 화장실을 가야겠어, 이제 괄약근을 움직여야겠어, 이런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직장에 변이 내려오면 곧바로 신호를 줘서 곧바로 선생님 움직이려고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괄약근을 움직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선생님도 화장실 가야겠어요, 급해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죠. 그러면 저희도 야 참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심지어 지금도 의지로 참을 수 있는데, 그쵸? 아예 내보내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배변 배뇨 반사는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은 단지 배변 배뇨의 신호가 왔고 얘네들이 막 내가 나가려고 할 적에 최선을 다해 참아볼 수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얘는 수의 운동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반사로 취급을 합니다. 이게 척수에서 주장하는 척수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반사에서 대뇌를 가지 않았어요. 그럼 대뇌를 가는 케이스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대뇌로 가는 케이스는 여전히 파란색 선 다시 따라오셔야 돼요. 파란색 선 쭉 따라가 올라가시면 지금 척수의 연합 뉴런으로 가지 않는다면 어디로 올라가냐면 위로 올라가요. 대뇌로 가야겠죠. 그런데 연수에서 한번 교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왼쪽 발에서 있던 신호는 오른쪽 뇌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신경의 교차가 여기 연수에서 일어난다는 거. 지난 시간에 신경의 교차 이야기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맨 위에 있는 감각을 주장하는 혈액질까지 가서 신호를 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판단을 내리겠죠. 이제 뭐가 있을까요? 공이 날아오는 걸 보고 판단을 내가 저 공을 피해야겠다, 잡아야겠다. 피구하는 생각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여긴 피부로 되어 있지만 자극이 만약에 안구였다. 그러면 뭐 척수로 가진 않았겠군요. 어쨌든 감각을 쭉 봤어요. 쭉 가서 혹은 그러면 죄송해요. 보는 거는 안구이기 때문에 뇌신경으로 연결되니까 그거 빼고요.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팔뚝에서 간질간질한 게 느껴졌어요. 얘를 긁을 것인가? 뭐가 있는지 확인할 것인가? 아니면 털어낼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한다 치자고요. 그럼 피부에서부터 간질간질한 느낌이 왔어요. 오른쪽 팔에서부터 간질간질 왔는데 이게 연수를 지나서 왼쪽 뇌로 가서 지금 너의 오른팔이 간지러워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감각을 느꼈으니까 가려우면 긁어야겠어 라고 판단을 내려서 골격근으로 신호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 골격근을 내려보내는 신호는 빨간색으로 갈게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림에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한 번 더 교차를 해서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서 긁어 라고 하게 되는 거죠. 혹은 털어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판단을 내리는 곳이 뇌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몸에서의 신호를 갖다가 뇌까지 전달해 줄 적에 척수를 거쳐서 간다. 중간에 연수도 한번 거치고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게 척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자, 감각은 뒤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한 이 운동 결정, 긁어라는 신호는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앞으로 나가고 있죠. 전근, 요 개념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자율신경을 살짝 생략을 했는데 요건 다음 시간에 자율신경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할 게 많아요. 자, 무릎 반사의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면요. 요거예요. 무릎 반사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감각신경 들어가요. 어디로 가고 있냐면 뒤로 들어갔죠. 후근으로. 그리고 판단을 빠르게 내려서 운동신경으로 명령을 내리면 두 개의 골격근이 반응을 해서 무릎을 쭉 펴게 되는 거죠. 이거 성공해 보신 적 있으시죠? 성공한 적 없으시면 저랑 학교 갔을 때 제가 한 번씩 두들겨 드릴게요. 발이 쭉 올라옵니다. 이런 게 무릎 반사의 경우예요. 그래서 무릎 반사뿐 아니라 척수 반사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경로를 척수에 있는 이 안에 있는 회백질을 거쳐서 가는 경로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척수의 개념을 정리를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괄호를 채우시려면 생각을 해서 써야겠죠. 그죠? 학습지 보면 생각하셔야 되고요. 교과서는 제가 지금 얼렁뚱땅 어디까지 했냐면요. 88쪽까지 거의 다 해버렸어요. 88쪽, 89쪽까지 해버렸거든요. 여기에 대한 학습지의 내용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학습지 내용은 53쪽을 보시면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한 것들을 기록하시면 돼요. 백색질이 겉질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축삭돌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속질이 회백질이었어요. 여기에 신경세포처로 되어 있죠. 얘는 신경의 통로이기 때문에 뇌와 말초신경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때 운동신경 다발이 뒤로 들어가는, 운동신경 다발은 앞으로 나오는 전근이고요. 감각신경 다발은 뒤로 들어가는 후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이때 척수에서 하는 반사의 종류는 회피 반사, 무릎 반사, 배변 반사, 배뇨 반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회피, 무릎, 배변, 배뇨의 반사 중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척수까지 마무리 지었어요.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것과 학습지에 있는 거 부디 잘 기억을 하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는 정말 다 외워야 돼요.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초신경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제가 준비가 안 된 말입니다. 자, 말초신경계 보도록 할게요. 말초신경계는 크게 구조에 따라서 연결된 부위에 따라서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나뉘어요.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뇌로 연결된 세트들 있고요. 뇌에서 연결된 세트들, 몸에서 연결된 세트들이 있죠. 뇌신경과 척수신경으로 구분이 되고요. 뇌신경은 보통 12쌍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척수신경에서는 척수부터 뻗어나와서 쫙 머리 아래쪽에 분포하는 거고 31쌍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섬세한 신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활동하고 느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거는 위치와 연결 상태에 따른 그런 구분이에요. 근데 기능에 따라서는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요. 크게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구심성은 보통 감각기관과 연결을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뉴런 첫 시간에 이야기한 적 있어요. 기억으로 외우시라고 헷갈리면. 감각이니까 구심성인 거예요. 원심성은 그럼 뭐라고요? 운동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응으로 공부하세요. 운동기, 원심성. 감각기, 구심성. 이렇게. 기억, 이응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튼 구심성 뉴런은 감각기로부터 연결되었기 때문에 감각 뉴런이 많아요. 감각신경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감각기의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 원심성 뉴런은 중추신경의 명령을 반응기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운동 뉴런이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 뉴런에서 뭐가 존재하냐면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 두 가지로 존재를 하게 돼요. 이때 체성신경계는요. 뭐 하는 애냐면 얘가 뭐 하는 애냐면 운동기로 보내는 역할을 해요. 운동 골격근으로. 그러니까 운동기 즉 골격근으로 보내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저공을 피할 것이냐 받을 것이냐 판단했을 적에 그에 적절하게 나는 저공을 잡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에 적절하게 골격이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체성신경입니다. 원심성 유연에 의해서 가겠죠. 그런데 이 명령이 아니라 나의 의지에 따른 명령이 아니라 잡아야지, 피해야지 이런 의지가 전혀 관여하지 않은 알아서 하는 명령들이 있어요.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위에 음식물 들어왔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위로 움직여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위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알아서 위가 움직이거든요. 그런 걸 자율신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원심성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심성 뉴런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는 구심성과 원심성으로 구분을 하고 원심성 중에서는 나의 의지를 반영하는 체성신경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지가 알아서 움직이는 자율신경으로 나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추의 명령을 골격근으로 보내는 체성신경에는 의식적 조절을 한다. 혹은 반사작용을 하기도 합니다. 무의식적 그 신호를 받아주기도 하니까. 근데 운동신경으로만 구성돼서 특히나 심근이나 내장근 이런 애들을 조절하는 불수의적 이 신경은 자율신경이라고 말을 하고요. 얘네들은 주로 강뇌, 중뇌, 연수가 조절 중추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러한 체성신경의 이 상태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상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학습지 54페이지에 있어요. 54페이지에 있고 교과서는 90페이지. 90페이지에 예쁜 표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수의 운동을 조절하는 체성신경계를 구성하는 운동신경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율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은요, 두 가지가 종류가 있습니다. 둘 다 운동뉴런이에요. 둘 다 운동뉴런인데,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징을 가만히 비교해 볼게요. 일단, 체성과 자율을 나누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나눠 생각을 해보면, 뭔가 차이가 보이시나요? 그쵸? 체성에는 뉴런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신경세포체 하나, 족삭돌기 하나, 신경말단 하나, 이렇게 하나예요. 그런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즉 자율신경은 둘 다 어떻게 되냐면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뉴런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율신경은 항상 뉴런 두 개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존재하냐면, 우리가 전 시간에 시냅스라고 배웠던 신경절이 존재를 하는 거죠. 신경절이 존재를 합니다. 여기. 그래서 여러분, 신경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신호를 전달해 주는 방식이 바로 자율신경계예요. 그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운동신경은 이제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 운동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아세틸콜린입니다. 이 아세틸콜린은 다음 뉴런이 없는데 왜 나와요? 그게 아니고요. 골격근에게 신호를 전달해주면 우리 근수축 배웠죠. 근수축에서처럼 이 신호들이 칼슘 이온을 쫙 뿌려주면서 근육이 쫙 줄어들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호를 전달할 때 반드시 이 신경 전달 물질이 필요한데요. 이 체성신경계에 있는 운동 뉴런에서는 끝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오더라 라는 거.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그림상에서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야 되는 파트가 아직 4군데가 더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교감신경의 끝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고요. 부교감신경의 끝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그런데 두 신경절에서는, 이 가운데 신경절에서는 둘 다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외워요? 하시겠는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교감신경의 마지막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온다. 나머지는 모조리 다 아세틸콜린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죠. 네. 그래서 교감신경 말단에서 나오는 것이 노르에피네프린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예전에는 얘를 아드레날린이라고 불렀어요. 요즘은 노르에피네프린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요. 요 체성과 자율을 비교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신경전달 물질과 그 다음에 몇 개의 뉴런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요거에다 포인트를 두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뭐에다가 이제 비교를 해주셔야 되냐면 자율신경계 안에서 교감과 부교감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자율신경계 안에서 교감과 부교감을 여러분 가만히 또 그림상으로 특징을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신경절 앞쪽 뉴런, 이걸 보통 신경절 이전 뉴런 혹은 절전 뉴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경절 앞쪽이니까. 그럼 뒤는 뭐라고 말하겠어요? 혹은 절후 뉴런이라고 얘기합니다. 신경절 뒤 뉴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요걸 두 개를 가만히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 이걸 찾으셔야 돼요. 절전 뉴런은 절전 뉴런이 짧고요. 절후 뉴런이 긴 걸 볼 수 있어요. 누가? 교감신경. 근데 부교감신경은 절전이 길고요. 절후가 짧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많이 그려요. 아이고,
죄송해요. 다시 그릴게요. 교감신경은 이렇게도 많이 그려요. 이렇게. 그럼 두 개의 뉴런이 있네. 그런데 앞에가 짧고 뒤에가 기네. 교감신경이구나 라고 알아보셔야 돼요. 그럼 부교감신경은 어떻게 그릴까요? 앞에를 길게 그리면 되죠. 이렇게 약자로, 그러니까 요약된 모식도로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뭘 찾으셔야 되냐면, 앞에가 길구나. 그럼 얘는 부교감이네. 앞에가 짧구나. 그럼 얘는 교감이네. 이런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혹은 여기에다가 여기 물질은 노르에피네프린이다. 이렇게 써놓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교감신경의 끝부분이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여져 있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차이, 앞이 짧다, 앞이 길다, 이 차이. 그리고 끝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나온다,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이 나온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아마도 54쪽 프린트에다가 이제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럼 54쪽에서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볼게요. 이런 특징들을 여러분들 필기를 하셨을 거라 믿고 교감과 부교감을 하나씩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정리해 볼게요. 신경절 이전 뉴런이 짧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긴 교감신경의 경우 이걸 정한 거예요. 앞이 짧고 뒤가 길어요. 얘는 신경절 이전 뉴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교감신경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보통 우리 몸에 긴장, 그다음에 흥분, 논란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움직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긴장했어요. 그럼 긴장했다라는 이야기는 몸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장이 굉장히 빨리 뜁니다. 심장박동이 빠르게 뛰고요. 그리고 식은땀이 막 나죠. 그리고 동공이 커지고요. 그리고 엄청 긴장했기 때문에 느긋하게 화장실 갈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아요. 방광 운동 같은 경우 방광이 커지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여러분 그리고 되게 긴장했을 때 침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이런 작용들을 하는 게 교감신경이에요. 몸에 막 열이 나고 두근두근두근하고 막 이런 상황들, 이런 게 교감신경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에 비해 부교감신경은 정반대로 작용을 해요. 긴장을 완화할 때 혹은 흥분이 좀 가라앉을 때, 이럴 때이기 때문에 소화가 되게 잘 되고 신분비가 활성화되고 이런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감과 부교감은 서로 반대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 긴장 상태에 있던 걸 평상시 상태로 돌리는 부교감과 그다음 긴장 상태를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교감신경과 둘이 서로 어떤 작용을 한다? 반대로 작용한다. 이걸 길항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길항작용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의 프린트, 학습지 55페이지에 있거든요. 5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예쁘게 작성을 하셔서 교과서에 있으니까 보면서 잘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교과서에 있는 걸 보시고 얘를 작성을 예쁘게 하셔서 아시죠? 사진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단톡에 올리는 건 천천히 올리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핸드폰 없으실 테니까. 그렇지만 작성은 지금 시간에 하십시오. 지금 남은 시간 동안 이걸 작성을 하시고 다 하신 후에 사진을 찍어서 오늘 저녁까지 단톡방에 올리시면 됩니다. 종례 이후에 올라와도 괜찮아요. 그렇게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과제는 56페이지서부터 학습지 56페이지서부터 60페이지까지 푸는 건데요. 아마 근데 좀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최대한 한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저번처럼 어려운 문제랑 쉬운 문제 이제 한 번씩 의견 받아보려고 하거든요. 거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지금 남은 시간이 어느 정도 되니까 지금 문제를 푸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5페이지에 학습지 55페이지에 있는 빈칸 채우기 그리고 56부터 60페이지까지 문제풀이 하기를 남은 시간 동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시가 되게 복잡한데요. 55쪽 채워서 오늘 중으로 올리기 56부터 60페이지까지 지금 푸셔서 제일 어려운 것과 제일 쉬운 거 체크해 놓기 요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줌으로 뵐게요.